김태형 충남지사가 홍성을 찾았습니다. 무산 위기에 놓인 종합병원 건립과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들이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논 갈아엎기 시위에 나섰습니다. 쌀 수입 중단과 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국제공인을 받았습니다. 박람회는 오는 2026년 4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당진 성문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해로질을 하다 고립된 3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시군 방문 11번째 일정으로 홍성을 찾았습니다. 무산 위기에 놓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김 지사는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한보모 기자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히는 건 종합병원 건립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명지의료재단과 함께 5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표 개원 시점은 오는 2026년 3월. 그런데 재단 측이 4차 토지매매 중도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무산 위기에 놓인 상황. 홍성을 방문한 김 지사는 연말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홍성의료원과 연계하거나 충남도가 병원을 직접 지어 5대 주요 대학병원의 운영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주요 한 5개 메이저의 그런 병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운영에 대한 그런 수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그 의료 서비스 질의 문제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저는 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유리하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 4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정부에 거듭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이 늦어진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주민들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대통령 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강하게 좀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소상하게 도민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론 홍부급의 축구장 약 240개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홍성군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크게는 차질 없이 지금 협의를 지금 좀 해나가고 있고요. 내후년 2026년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 지사는 홍성의 고질적인 문제인 축산학취에 대한 해법을 묻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선 인근 예산군과의 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모입니다. 충남 지역 농민들이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논 갈아엎기 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충남도 연맹은 4일 부여군을 시작으로 당진과 예산 등 충남 9개 시군에서 집회를 열고 쌀값 폭락의 원인인 쌀 수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쌀값이 지난해 10월보다 약 18% 폭락했다며 쌀값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국제공인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현지 시간 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국제공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공식 자문 등을 받고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회 회원국 31곳을 대상으로 박람회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오는 2026년 4월부터 한 달 동안 안면도 꽃지 해안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당진 성문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3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4일 새벽 0시 5분쯤 방조제 인근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약 10분 만에 남성을 구조해 귀가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오는 7일까지 바닷물의 흐름이 강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농촌 지역 교통 환경이 열악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면적이 넓고 농촌에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는 파주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6년 전부터 운영한 천원택시가 인기를 끌면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의 한 농촌 지역에 사는 권영열 씨가 어디에 전화를 겁니다. 라카리 경로당인데요. 문산역이요. 전화를 건 지 5분도 채 안 돼 택시가 들어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천원 택시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너무 시간이 맞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또 저렴한 가격에 이 1,000원짜리 택시가 생김으로 해서 참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파주에서 천원 택시가 도입된 건 지난 2019년 4월. 농촌이나 오지마을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12곳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해 지난 7월까지 63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최초 했을 때 이제 일일 평균 이용 인원수가 34명인데 지금 현재 평균을 했을 때는 380명, 이제 1,200%까지 이게 증가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파주시에서도 이런 그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2차례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1,0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택시업계도 승객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운행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근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이제 약간 조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동떨어진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시내 나가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때 이용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매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이 발휘되고 있는 천원 택시. 파주시는 용역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 마을 발굴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매년 잊을만 하면 농기계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경운기 사고의 비율이 높은데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6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80대 A씨가 본인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전북 임실군의 한 농로에서 경운기가 쓰러져 80대 B씨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경운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12,000농가를 대상으로 발생한 농기계 신체 손상 사고를 조사한 결과 경운기 사고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운기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운기는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르게 완충 장치가 없고 탑승자가 외부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경사로, 급회전 구간 등에서 운전자가 튕겨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 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 농가에서는 경운기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기기가 많고 대부분 고령층이 이용하는 점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됩니다. 힘이 딸리신 분들이 갑자기 들어닥친 차라든가 이런 걸 어떤
카브로 돌 때나 이런 데서 못해서 도랑에 빠져서 다치는 분, 차하고 부딪혀서 다치는 분, 이게 경비도 노화대가 더 잘 안 듣고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밀리잖아요. 이 밖에도 경운기는 주행 방향을 조작하는 조향 클러치가 평지일 때와 내리막일 때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농가에서 이제 10년, 20년씩 운전을 하신 분들도 반대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헷갈려서 급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농로나 이런 곳에 운행하실 때는 좌우를 항상 잘 살피시고 조작이 반대로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경운기는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과 안전수칙 숙지 없이 작동하면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커브길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며 운전자 한 명만 탑승을 하고 반사판을 부착을 하고 일몰시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익숙한 농기계라도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작을 삼갈 것을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당진시가 환경부와 국토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에 1차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환경부가 당진시 등 전국 13곳을 1차 선도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염해지 태양광 조성과 성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 93만 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경진대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도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30년까지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에서 마련한 조직 개편안을 보류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행정문화위원회가 충남도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국 등 2개국, 3개 과를 신설하고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안을 지난달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상임위 위원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사전 보고와 설명 과정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조직 개편안은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고 감염병 관리과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는 수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해 위반 사항 4건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도축장 등 축산물 취급업소 118곳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작업장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업소 등입니다. 충남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13일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성김택시 운행 대상지를 확대합니다. 예산군은 성김택시 운행 대상지를 9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마을은 대술면 화산리와 광시면 월송리 등 14곳입니다.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예산군 섬김콜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충남도와 청양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이뤄진 합동점검반은 4일 청양시장과 정산시장을 찾아 화재 예방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반은 건물 균열 여부와 소화기구 설치 여부, 소방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청양군은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동부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하면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동부 전통시장 상인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